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미술관과 뉴욕 위트니 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에드워드 호퍼 특별전 길 위에서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8월 20일까지며 관람료는 17,000원입니다. 에드워드 호퍼 특별전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데요. 회화, 드로잉, 판화, 아카이브 등 27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점은 호퍼의 초기적인 드로잉과 유화, 그리고 생활하기 위해서 그렸던 일러스트레이션과 상업용 사파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아내 조세핀의 권유로 시작한 수채화 작품부터 1961년 마지막으로 그린 햇빛 속의 여인 유화까지 호퍼의 인생 여정과 작품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1882년 뉴욕주 나이액에서 태어나 1967년에 작고한 미국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이때 사실주의는 실물을 그대로 그리는 재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미국인들의 생활 풍경, 인물 등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장면, 그리고 도시의 공간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호퍼의 작품들은 1920년에서 30년대 뉴욕의 풍경, 미국의 산업화, 제1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을 겪은 미국의 사회 전반의 모습들이 잡지 표지 사파와 일러스트레이션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5년간에 걸친 호퍼의 그림 경력을 간략히 스케치하겠습니다. 호퍼는 1899년 부모의 권유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 뉴욕 일러스트레이팅 학교에 진학합니다. 1900년 뉴욕 예술학교에 진학하여 인상주의 화가 스승 로버트 헨리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술학교 수업에서 배운 예술적 표현과 기술적 숙련에 충실한 드로잉, 자화상 등을 그립니다. 그리고 1906년 24세 때 파리로 유학을 떠나 독학을 하게 됩니다. 호퍼는 파리에 머물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여행을 하였고 이때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매료됩니다. 그는 1913년 프랑스에서 아모리쇼의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1915년 에칭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전향하였습니다. 1924년까지는 주로 광고 미술과 사파용 에칭 판화를 그렸습니다. 호퍼가 수채화와 유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이후이며 주로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한편 호퍼가 미국 사실주의 화가로 자리 잡게 된 본격적인 사례는 푸른 저녁 작품을 기점으로 합니다. 1914년 작품인 푸른 저녁은 파리의 카페를 배경으로 노동자, 광대, 매춘부, 예술가, 부르주아 남녀가 등장하는데요. 파리에서 살아가는 각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단절된 삶을 상징하는 심리적인 작품으로서 작가가 산업사회를 바라보는 내면의 풍경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저녁은 1915년 맥도웰 클럽에 출품하여 혹평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미국 내에서 혹평받았던 뉴욕 풍경의 그림이나 미국적인 그림이 아니라 파리의 풍경을 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호퍼는 미국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민하였고 1928년까지는 뉴욕의 모습을 담은 70점의 에칭 판화를 발표합니다. 도시의 텅 빈 거리, 도시를 밝히는 불빛, 실내의 인물 등을 주로 표현했던 에칭이 호평을 받기 시작하여 마침내 예술가로서 널리 인정받은 1940년대 호퍼의 대표작 나이트혹스, 밤을 새는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위대한 예술이란 예술가의 내면의 삶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호퍼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호퍼의 작품 특징은 고독하고 적막한 쓸쓸한 정치, 감각적인 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림의 어둠과 밝은 빛을 대비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그 대비하는 빛의 단절은 특유의 고독감을 주는 색채와 정서를 자아냅니다. 또한 호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관찰자의 시점입니다. 무언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이 등장하는데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은 공간을 연극 무대의 한 장면이나 영화 스틸컷의 짜여진 구도로 나타납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며 각자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대비와 시선의 엇갈림을 통해 단절과 소외감이 느껴지는 정서를 표현합니다. 특히 밤의 그림자는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구도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을 줍니다.
히치콕의 영화 배경에도 등장하며 뒤에서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훔쳐보는 듯한 시선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감상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감상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퍼의 그림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첫째, 자연과 건축물의 대비입니다. 호퍼는 자연과 건축물을 보여주는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려왔습니다. 초기 작품에서는 어두운 색감이 주를 이루었다면 파리 여행 이후에는 인상파에 매료되어 색감이 변하고 그림이 밝아집니다. 파리, 뉴욕, 뉴잉글랜드, 케이프 코드 등의 풍경화는 풍경 너머 내면의 저하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빛의 표현과 시선적인 효과입니다. 해화의 빛과 그림자를 더 강조하여 대상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시선이 먼저 가게 되는데요. 호퍼는 무관심하게 흘러버리는 것에, 평범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 대상과 공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스틸컷과 같은 공간 구조, 오페라 극장, 연극 무대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선 등의 구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자연물과 건축물의 대비, 빛의 표현, 이 2가지가 결합한 감정선입니다. 호퍼의 그림은 현대인의 고독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소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안과 밖, 실내와 외부 풍경이 대비되어 경계를 짓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에드워드 호퍼의 대규모 전시는 매우 기념비적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호퍼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